연이어 계속되는 무더위와 뜨거운 햇볕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위한 방법,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중순부터 지난 1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가 919명이고 이 중에 5명은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에 생명에도 좀 위협이 되는 이 온열 질환의 원인은 아무래도 폭염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전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폭염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 정상 체온이 넘어서 40도 이상까지 중심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세포막이 이제 변형이 되고 그러면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여러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하면 이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열사병이 대표적인 이제 온열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더위에 쓰러지면 보통 열사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같은 질환이 아니고 뭐 따라 각각 다른 질환이 있다고요? 예, 우선 쓰러지시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열사병이기 때문에 열사병이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열사병 말고도 우리가 열실신이라고 하는 증상의 경우에도 이제 쓰러지실 수가 있는데 열실신은 이제 체온이 중심 체온이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우리 혈액이 이제 다리에 이제 몰리면서 이제 오래 서 있으시게 되면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부족해지면서 머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서 오래 서 계실 때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시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그런 현상이 이제 열실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세를 낮추고 좀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하시고 다리를 다시 좀 높여주시면 금방 회복되실 수 있는 질병이 되겠고요. 또 이제 열사병보다 조금 약한 병이 이제 일사병이라 그래서 네. 이제 열사병까지 중심 체온이 올라가는 질병은 아니지만은 또 열사병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심하게 땀이 많이 나고 체온이 올라가고 좀 쉬고 싶고 쓰러질 것 같고 또 약간 뭐 토할 것 같이 속이 메시꺼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또 이제 일사병이라는 병이 또 온열 질환의 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다양하군요. 그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간단한 좀 응급조치 요령이나 주의해야 될 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열사병이 의심되면 빨리 119를 통해서 응급조치를 하시고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됩니다. 이제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식장애가 오시기 때문에 횡설수설하시고 의식이 변화가 오시거나 아니면 쓰러진 상태, 혼수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예. 또 이제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땀이 안 나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건조하고 또 몸이 뜨겁고 40도 이상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 이런 게 의심이 되시면은 빨리 119에 연락하셔서 이송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일사병과 같이 좀 쓰러질 것 같고 휴식을 원하는 그런 신호가 있을 때는 좀 서늘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물을 좀 드시면서 안정을 취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빨리 증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일사병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하셔서 병원에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노인분들 그리고 어린이들 조심해라 특히 이런 이야기 듣는데요. 그 외에도 뭔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어떤 분들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이 좀 수치가 많이 높아서 잘 조절되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는 탈수가 쉽게 되고 당뇨가 더 악화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온열 질환에 폭염에 노출되면은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더 높아지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간이 나쁘시거나 신장이 나빠서 또 투석을 받고 이러신 분들이 특히 이제 폭염에 취약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어떤 질병의 통계가 잡히진 않지만 기존 질환이 더 악화되실 수 있는 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또 질병이 없다고 이제 안심하신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더운 날 뭐 스포츠라든가 야외 작업장에서 이제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분들도 역시 온열 질환에 굉장히 또 위험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 가급적 야외 활동 피하고 좀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많이 알고 있는데 스포츠 음료나 과일 주스 또 저희가 더울 때 아이스 커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런 음료들은 좀 괜찮습니까? 섭취해도?
네, 뭐 조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음료나 과일 주스는 이제 전해질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너무 당분이 많으면은 좀 섭취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커피 같은 경우도 카페인을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카페인 자체가 또 이뇨작용이 있어서 또 탈수를 일으킨다던가 네. 또 오히려 또 이제 술을 또 드시게 되면 알코올 성분은 또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알코올도 역시 좋지는 않겠고요. 평상시에 충분한 수분, 물을 이제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작업장이나 이제 뭐 차를 오래 타신다거나 이러면 또 화장실에 자주 가실까봐 또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화장실에 자주 가시더라도 물을 목이 마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드시고 또 중간중간 드시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예. 주말이라 술 약속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야외 작업장, 야외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야외에서 뭔가 활동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에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온열 질환이 특히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농촌이라든가 이제 어촌에서 일하시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장에서도 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도 이제 폭염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런 데서 이제 일하시게 되는 분들은 일기예보나 뭐 폭염주의보 특보를 확인하셔서 일단은 더울 때는 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겠고요. 또 이렇게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땐 즉각 휴식을 취하셔야 되고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이제 연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각종 동료랑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작업장 주변의 습도라든가 온도를 꼭 확인하셔서 또 보통 이제 기온하고 큰 관련이 있지만 또 어떤 기온보다 또 작업장 온도가 더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좀 환경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휴식과 또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열대야 때문에 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여름철 불면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더울 때, 더운 환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수면이 잘 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적절한 온도가 중요한데,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어 기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무시는 동안 이제 체온이 너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책으로 잠이 안 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위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와 같은 냉방기를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용을 안 하시는 걸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체온이 너무 더울 때는 시원한 샤워 같은 거라든가 시원한 물을 드셔서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수면을 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수면 습관이 안 좋아서 잠이 더 안 오시는 불면증이 더 악화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 습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카페인이라든가 알코올 섭취를 좀 과도하지 않게 적절하게 줄이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지나치게 낮잠을 또 많이 주무시게 되면 이제 밤에 졸음이 덜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제 불면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많이 평소에 못 자다 보니까 주말에 몰아서 막 억지로 자려고 한다든지 시간이 조금만 나면은 수면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어떤 수면을 하는 데서 어떤 그 리듬이 있습니다. 해가 뜰 때 활동을 하시고 해가 지면 이제 수면을 취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 어떤 교대 근무를 하신다던가 수면 리듬이 깨지시는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수면 장애가 또 많이 오실 수가 있겠고 또 평상시에 이제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은 이제 그만큼 이제 수면 압력이 높아져서 잠이 잘 오시게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못 주무시는 잠을 주말에 조금 보충하시는 건 괜찮으신데 또 너무 몰아 주무시게 되면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수면 시간 조절이 또 좀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있다 보니까 냉방병 호소하는 사람들도 급격히 좀 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과 함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냉방병인데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냉방병 하면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지나치게 차가운 온도에 이제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저체온증이 오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짧은 옷들을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체온 보존 효과가 떨어져서
저체온증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냉방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기들이 잘 청소가 안 되면 먼지라든가 이런 세균 같은 것들이 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오는 호흡기 증상들도 역시 냉방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적정한 실내 온도가 24도에서 26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그렇게 맞추면 정말 덥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은 26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어떤 시원한 온도가 얼만큼 잘 유지되느냐도 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밖에서 이제 한참 활동하다가 몸이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26도에 오시게 되면은 26도가 굉장히 덥게 느껴질 네.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26도에 계속 있게 되면 사실은 26도가 이렇게 더운 온도가 아니고 적정 온도이기 때문에 막 밖에서 막 덥게 활동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좀 덥게 느끼시더라도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 뭐 시원한 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시거나 같이 이제 다른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신다거나 해서 체온을 좀 낮춰주시면서 가급적이면 이제 적정 온도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이제 냉방병을 좀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덥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적정 온도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휴가철 건강관리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휴가를 가시게 되면은 평상시 일상생활과 좀 다른 환경에 아무래도 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물놀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또 어떤 분들은 좀 음주사고 같은 것들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또 이제 너무 일정을 무리하시다 보면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졸음 운전이라든가 또 피로가 누적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럼 휴가지가 주 야외에 있다면은 아무래도 햇빛 노출이 많아지고 예. 또 이런 폭염에 또 여러 가지 또 온열 질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리하지 마시고, 또 너무 더울 때는 좀 야외 활동을 좀 줄이고 적절한 햇빛 차단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식중독 위험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네. 항상 음식은 이제 끓이고 익힌 것을 좀 위생적인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와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